제레미디어 연구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초평론가 방현식 앵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체 언론만 보고 있으면 나라 곳간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내복에 떼우면 좋은 돈. 세금을 누구를 위해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때로는 그 선거철을 맞이해서 이 영상 편집팀한테도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지역에 가서 누굴 뽑고 싶냐? 뽑고 싶은 기준이 뭐냐? 그러면 꼭 그런 말씀을 해요. 나라 돈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그런 말은 이명박한테 해야지. 네. 근데 전쟁 추경 집행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예. 아니 누구를 위해 쓰는 게 추경이라고 혹은 국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가 늘 돈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럼 당신네 집 앞에 아스팔트는 왜 깔았으며 당신네 집 아래에 하수도랑 가스관은 왜 깔았을까요? 예. 돈을 쓰는 문제를 누가 잘못 이해시킨 거지? 그 문제의식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죠. 박용식 앵커는 그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기사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조선비즈와 뉴스원인데요.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의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저도 갖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비즈가 4월 5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단독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정부 추경안에 빠진 600억 할인 쿠폰. 단독 달고 나왔습니다. 네. 점점점 국회에서 증액 검토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네. 뉴스원도 같은 구조의 기사인데 공공 배달앱 키운다. 점점점 추경안에서 빠진 600억 할인 쿠폰 증액 검토. 이게 이제 빠진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빠진. 네. 네, 그 제목을 딱 보니까 뭐야? 그 정부가 추경안에서 뭘 뺐다는 거구만. 600억 할인 쿠폰을 뺐어? 뭐야?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정부가 이렇게 부실하게 점검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네. 국회에서 또 증액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구조인지 잘 몰라가지고 기사를 클릭해봐서 들어가 보면 봅시다. 조선비즈의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해 추경에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의 할인 쿠폰 예산 635억 원의 증액 필요성을 전달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중기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예산을 늘릴 수 있다. 당초 사업비는 3억 원에 그쳤으니 규모가 커졌다. 문장을 읽어보니까 네. 원래 이렇게 하던 내용인데 제목을 이상하게 써버려가지고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연락 오해하게 만든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추경안이 만들어지고 그 추경안을 국회에 넘겨서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네.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부족하면 각 부처에 다시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 정도로 늘릴 만한 명분을 달라라고 하면 부처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기부 쪽에서는 국회 요청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따라 63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해서 늘어난다는 걸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를 빠졌다는 표현을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야 이거 정부가 서민들을 안 챙기고 있구만. 졸속 행정하고 있구만. 600억이나 빼먹었구만.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게끔 만든 거죠. 이 저널리즘을 보려면 디폴트 스킬 한 가지를 더 네. 알아야죠. 네. 그 싸우지 마라 스킬인데 일명. 알려주신 대로잖아요. 부처가 협의한 다음에 네. 국무회의가 확정을 하면 국회에 보내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해야 돼요. 늘 이런 루트로 하죠. 근데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국회에서 당연히 국무회의에다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빠졌나 봐요?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필요에 따라서 갈등처럼 표현해요. 맞습니다. 예. 누구의 말이 맞느냐,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는 식으로 약간의 갈등 요소로 포장할 때도 있죠. 네.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돼서 요 빠졌다라는 한마디에 많은 오해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기부가 정책 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반박하고요. 공식 페이스북에도 해명을 또 따로 올려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아도 예. 저 부처에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코피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 예. 제목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지금 반박한 거예요. 네. SNS까지 활용해서 조선비즈와 뉴스원의 기사 제목을 직접 거론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요. 결론부터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빠진 예산이 아니라 애초부터 국회에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국회에다가 권한을 주고 열어놓은 예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쓰고 있는 빠졌다라는 표현은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정부가 초안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고 국회가 깎고 늘리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일단 3억만 넘겼고 나머지 수백억 규모는 국회에서 필요하면 늘릴 수 있도록 일단 국민의 민의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토해가지고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팩트거든요. 중기부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넣은 것도 의견을 낸 것도 국회가 요청했으니까 검토해서 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과정을 문제 없어 보이게 했어요. 네네. 그럴 땐 뭔가 의도가 있다고 아마 중기벤처부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마치 정부가 뭔가 누락하거나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의도적이거나 정치적인 언어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국회 단계에서 증액 검토. 국회 단계에서 증액 검토 요 표현만 들어갔으면 제목에 네. 별 오해가 없을 텐데 이 빠졌다라는 주체가 정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굉장히 막 꼬여진다라는 거죠. 정부가 어떤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빼려고 한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포인트라고 보고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실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매직을 이번에도 재래 언론이 했다. 이제 이 표현에서 일단은 하나 짚고 가고요. 이게 이제 그 앵커 출신이시니까 YTN이나 이제 연합뉴스 앵커들이 가끔 읽을 때 이 빠진이라는 단어에 예. 본의 아니게 액센트를 줘요. 아 그게 그럼 진짜 큰일이 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예,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그러니까 빠진 것으로 드러나도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빠진 것으로 드러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를 머릿속에 괄호 안에 떠올리게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조를 높이거나 액센트를 주라고 하죠. 네. 정부 추경 안에서 빠진 뭐 이런 식입니다.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목이 프레임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포털에서 사람들이 보는 건 제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본문까지 사람들이 다 읽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 제목 보고 이제는 요즘에 그 뭐 전문용어로 미다시라고 하나요? 소제목 같은 것도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소제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제목 하나 보면 그 밑에 소제목이 어떤 기사 보면 막 10개야. 이거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제목이 한 줄을 안 넘어갔습니다. 절대로. 맞아요. 예. 요즘 소제목 10줄 가요. 진짜 뭐 한국일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소제목을 한 10개, 5개씩 달아놓거든. 너무 안 네. 읽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맞아. 한국일보는 심지어 볼드까지 넣습니다. 제발 맞아요. 좀 읽으라고. 단과학원 같아요. 한국일보 홈페이지가 보면 볼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휘를 내리면 볼드가 따라오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일보는. 맞습니다. 심지어 어디는 이렇게 밑줄 쳐주고 그것도 한국일보예요. 형광색 네. 쳐주던데? 아까 우리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재래 지면인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자에 대한 좀 모독일 수 있고 그를 벼렸을 네. 싸 보인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쨌든 사람들이 그만큼 본문을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걸 악용하듯이 제목과 소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이상한 표현들이 들어가서 이게 의도가 있다면 내용을 완전히 비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현명한 부분은 정부 부처와 뭐 대통령 또 청와대 단위에서 SNS를 활용해서 기민한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죠. 대통령한테 배운 좋은 버르장머리죠. 맞아요. 중기부나 이쪽에서도 정책 브리핑뿐만 아니라 승질나면 페이스북에 바로 반론. 예, 해명문을 딱 올려가지고 네. 어떤 기사, 어떤 게 잘못됐는지 콕 집어준다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설명한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민주주의가 이어달리기라는 말을 계속해서 점점 더 마음에 들어하게 되는 게 20년 전에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뭐 하나 지적하죠? 언론이? 그러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노무현을 때렸어요.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뭐 이런 걸 지적했는데 뭐 이렇게 심하게 반문을 하냐라고 말하면 또 그걸로 싸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가지고 네. 몇 달을 싸웠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야밤에 기습을 하잖아요? 맞아요. 인용 RT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이 한 대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계속 때려, 딴 걸.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부처들이 보고 총리가 보고 다 따라해요. 같이 때리죠. 이거 잘못됐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언론이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지적한 SNS나 장관이 지적한 SNS도 기사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언론이 훨씬 불리해졌어요. 20년 뒤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뭔가 이제 그렇지.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예전 정부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재명 정부가 좀 속도 빠르게 대응하면서 SNS까지 활용해가지고 정부 각 부처와 장관, 대통령까지 다 이제 달려드니까 확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 단위에서 어떤 그 반박들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나는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 좋아요. 최근에 대한상의가 사과문 냈던 일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성수증여세 문제였죠. 네, 한국을 막 이제 이주한다 떠난다 이제 이런 기사 있었어요. 이런 그 이제 사실상 잘못된 조사를 일부러 만드는 예. 대한상의가 자주 하던 짓을 늘 하던 짓을 했는데 예. 대통령한테 처음 혼나자 쫄아버린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다가 이거 검증되지 않은 통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세청장이 대통령 말을 받아서 실제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수치까지 공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대한상의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제레미디어 코너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조폭 연루설 보도 관련돼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사과받고 싶다라고 해서 콕 집어서 나오고 나서는 여러 또 언론사들이 이 추후 보도를 하기도 했고 네. 관련 언론사의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방위로 때리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지 마라. 나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각 언론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다르다. 말을 바꿨다라는 말에 끊임없이 비판을 하면서 해당 그 보도도 정정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대통령 사진 활용 금지 네. 이 청와대 요청 관련된 이 모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어떤 적극적인 반박이 몇몇 언론사에 또 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국민일보인가요? 국민일보는 그 해당 보도를 내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적극적이고 기민한 이 대응이 눈여겨 보인다. 그 이 차이가 사실 딱 제 나이 또래 애들에서는 얼마나 이게 눈물 나는 변화인지 아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언론이 겁을 먹기 시작해? 우리 평생 본 적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리액션이 네.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언론에서 어쨌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쪽의 이제 반박이니까요. 그래서 재래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면 예전에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곧 여론이 됐는데 정부가 SNS로 즉시 반박하고 국민이 양쪽을 또 비교해 가지고 어라 이건 대통령 말이 맞잖아. 이건 정부의 말이 맞잖아라고 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뭔가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의 이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나 역량이 더 뛰어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재래 언론은 단독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예산안은 참 기사가 재미가 없어요. 예산안 기사가 팔리기가 쉽지 않아요. 팔리지 않고 재미가 없는 것을 왠지 악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안 기사도 왠지 기자들은 좀 대충 쓰나? 정부 사이드에 나와 있는 그 예산안 기사는 좀 대충 쓰는 건가? 그래서 이 빠졌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활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를 때리는 것이 안전한 기사이기 때문이다라는 포인트도 좀 엿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본능이죠. 네, 정부가 서민 지원을 빠뜨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선 뭐야 이거 민생 예산이거나 소비 쿠폰이거나 혹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플랫폼의 쿠폰 얘기인데 이 예산을 600억 원이나 빠뜨렸다고 하면 자극을 확 받죠. 그죠. 그러니까 예. 민생회복 지원금 준다고 지지율 올린 정부가 네. 쿠폰을 빼먹어? 그렇죠. 정도의 이야기를 넣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보다는 프레임을 네. 딱 이제 걸어서 후킹을 하는 거죠.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늘 저희가 제레미디어 연구실에서 강조합니다마는 이 제목을 달 때 더 신중해야 되고요. 정확성에 대해서 언론이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수십 년간 지적돼 왔던 건데 이걸 대통령과 정부 부처에서 앞서는 순간 이런 이제 좀 개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네.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부
정부의 그 기민한 대응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길래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정부가 특정 기사의 제목과 매체를 실명으로 콕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브리핑 코너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네. SNS로 하는 건 이거 좌표 찍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언론 길들이기다. 네. SBS 노조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팩트만 명확하다면 이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 이 정부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언론을 찍어 누르는 방식의 좌표 찍기가 아니고 엄연히 팩트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명이고 설명인 거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표가 그렇게 무서우면 저 SBS 홈페이지에 회사 로고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기사를 누가 네. 썼는지 못 알아보도록. 네. 네.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이번 건은 팩트로 조진 사례이기 때문에 음. 뭐 대통령의 뭐 권위주의다, 정부의 뭐 권력으로 눌렸다, 언론 길들이기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무튼 중기부가 잘 대응을 했고 정부도 지금 이런 재래 언론들의 제목 장사에 잘 낚이지 않게끔 이 현명한 시민들의 눈을 또 키워주고 있다, 역량을 또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무도 안 보는 이 추경안에 빠진 추경안에 빠진이라는 단어를 쓴 조선비즈의 단독 기사, 이것과 중기벤처부의 반응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그 추경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기사들이 뭐랄까 방향성이 없어요. 이 방향으로 갔다 저 방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뭐 노래방 앞 풍선처럼 춤을 춰요. 아, 저는 그 노래방 앞 풍선을 그 예전 LA에서 그 마리화나 가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마리화나 가게에 이 노래방 풍선이 있어요? 근데 노래방보다 훨씬 어울리는 거예요. 모습이. 환각 증세 때문에. 네, 기뻐 보이고 활기차 보이잖아. 늘 웃는 것 같고. 근데 말된다. 그런 기사들이 네. 이 추경안과 예산안의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예. 나는 몇 가지 방향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주제는 못 잡았고 중심은 못 잡았고, 근데 네네. 본능적으로 제목에서는 어그로를 끌어야겠고,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중구난방인데 그게 이런 기사거든요. 네. 그 기사가 김준일 PD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600억 할인 쿠폰이 빠졌대를 말하고 싶어요. 뭘 할인해 주는지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부가 뺐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 국회 안에는 뭐 국민의힘을 넣고 싶은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할인 쿠폰이라는 게 말이에요, 공공배달앱이죠. 네. 공공배달앱을 사람들이 이 쿠폰 때문에 많이 쓰는 거는 또 조선일보가 싫어요. 왜냐하면 광고주인 게르만 민족과 네. 쿠팡이츠는 눈치가 보이니까 한테는. 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안에서 보면 그때만 반짝이고 사람들은 쿠폰 줘도 그때만 반짝이고 사람들은 어차피 안 쓸 거다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내놔요. 왜냐하면 그걸 반드시 써줘야 광고주들한테 볼 낯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썼더니 제목과는 위배돼요. 맞습니다. 빠졌다고 뭐라고 해야 되겠으니까. 음. 정부는 비판해야 되겠고, 네. 광고주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한 기사에서 두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저기선 왜 뺐냐?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디테일 알아도 재미없는 거지만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왜 뺐냐? 이 공공배달앱 사업이 이 소제목에 나오는데 농림식품수산부 원래 네네네네네. 주관이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중기벤처부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중기벤처부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블랭크가 남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지역별로 앱 설정을 차등해서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가게들을 수소문하는 것도 지자체들 행정 담당이라 네. 지자체의 권한이 얼마나 들어갈지, 중기부 권한이 얼마나 들어갈지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근데 지방선거는 코앞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넣는다고 해도 지자체장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 쓰이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을 전년도 예산이면 모를까 추경에 넣는 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빼죠. 신중해야 되니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선거 뛰러 가야 돼요. 그렇죠. 빨강 파랑 잠바 입고. 그럴 땐 이걸 넣어야 돼요. 지역의 1층 요식업 자영업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예.
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일이고 늘 반복됐던 일이에요. 이걸 아무 얘기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추경 안에 빠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 조선비즈 기자의 월급쟁이로서의 비애를 들여다보았다. 네. 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이런 말을 가지고도 뭐 저 부동산 쇼츠 만드는 사람들이나 경제 쇼츠 만드는 우리 우파 청년들은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한 번쯤 체크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목만 가지고도 1분 30초짜리로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주제예요. 게다가 대표적인 이번에 추경 관련된 안은 실제로 통과되지도 않고 삭감된 네. 유커와 대만 관광객들을 위한 캐리어 서비스, 캐리어 이동 서비스 짐 캐리라고 부르는 였잖아요. 네, 그거 진짜 전쟁 추경이거든요. 네. 유류비가 올라서 관광객이 주저하는데 오시는 데까지 빈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국가 돈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국가가 쓴 돈은 뭐죠? 손을 비게 하는 것. 네. 그럼 빈손으로 유커들은 뭘 하죠? 민간의 돈을 쓰죠. 뭐 소비를 하겠죠. 올리브영에 가서 요만큼 살 걸 이만큼 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추경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해요. 저 보수 언론들은 네. 중국인들 그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혐오 베이스를 깔고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저기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쪽에서 나왔던 뭐 논평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공통된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전쟁 추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큰 문제될 게 없는데 네.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춰서 이 추경을 그냥 정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누구에게 도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당으로서 지금 우리가 여야 간의 힘을 합쳐서 전쟁의 위기를 막아내고 지금 민생의 위기를 막아내는데 한마음한 뜻이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이 추경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 이득에 눈이 멀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언론이나 그 야당이나 저는 요즘에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 이야기는 이제 12월이 되면 연말 예산안과 관련돼서 재래 언론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아까 전에 그 짐 캐리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가지고서 만들어낼 때 이런 말로 끌어냅니다. 시의 정부라고. 아이 참. 전 대변인 김은혜 씨 같은 경우에 김은혜 의원이 굉장하지 않나요? 그런 말도 만들어내고요. 여전히 실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빠졌다, 얼마 빠졌다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댓글에 안 봐도 선합니다. 내로남불로 이제 파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날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댓글이 눈에 차르르 떠오르고요.